이 수칙서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 믿지 못하겠다면 RC 체크를 시행해 보십시오. RC 체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손가락을 꺾어 고통 없이 손등에 닿는지 확인한다. 점프하여 채공 시간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과거의 기억이 온전한지 확인한다. 주변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각몽을 꾸고 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꿈이었다면 당신이 수칙서를 읽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RC 체크를 시도해도 꿈이 아닌 것 같다면 쪽지를 들고 근처의 구원교 교회의 위치가 떠오르는지 확인하십시오. 떠오른다면 모종의 이유로 쪽지가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쪽지를 챙겨 근처의 구원교 소속 교회로 가십시오. 쪽지를 제출하면 소정의 보상금과 십자가를 지급해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잠시 머무르며 가르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 쪽지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도는 즉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당신을 구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해당 위상이 현실이 아님을 알아차리셨다면 우선 당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숙지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진명을 밝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곳을 탈출하며 필연적으로 여러 지성체와 거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진명을 밝히거나 들키지 마십시오. 이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되 지성체가 당신을 같은 호칭으로 연속하여 지칭하는 일 자체를 피하십시오. 꿈을 과도하게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당신의 꿈이 아닙니다. 귀하는 일개 불청객에 불과하며 집주인은 손님도 아닌 것이 자신의 집을 마구 헤집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사소한 조작들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조항들을 미리 숙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꿈속에 있습니다. 문자와 숫자, 서적을 비롯한 것들은 아주 쉽게 왜곡되며 이 수칙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수칙서는 통상적으로 약 3시간이 지나고부터 내용이 오염되며 약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완전히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부위를 제외하면 부상에 개의치 마십시오. 당신이 그곳에서 얼마나 심각한 중상을 입었든 당신의 육신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꿈에서는 고통 또한 희석됩니다. 단, 눈과 귀는 최대한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지만 눈 없이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의지를 다지십시오. 단순한 응원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는 실제로 탈출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칙서를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대부분의 상황에서 당신이 수칙서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수칙서에 쓰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수칙서를 읽으며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수칙서에 집중할수록 수칙서가 제공하는 방어력은 증가할 것이나 시간을 끄는 것은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수칙서의 4할 이상이 오염되었거나 지성체, 특히 6번 항목의 방직자를 마주했다면 수칙서를 꺼내드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하는 탈출 방법입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십시오. 수칙서를 읽기 전에 당신은 어느 장소에 있었든 수칙서에서 눈을 떼면 당신은 익숙한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길은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기에 그 모습이 제각각이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다는 것은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길의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길에서 벗어난다고 당장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칙서의 방호 기능은 길 밖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당신이 잠시 길에서 시선을 돌린 사이에 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길이 사라졌습니까? 이제 당신은 아무 보호장치 없이 무한하고 가변적인 공간을 떠돌며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어두운 밤의 산길인 경우 3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초저녁의 가로수길인 경우 4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한낮의 실내인 경우 5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단, 길에서 과도한 친근감이 느껴지거나 익숙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그 형태에 관계없이 6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별다른 위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성체는 대체로 당신에게 호의적입니다. 당신이 길에 머무르는 한 방직자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성체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길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길의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단, 동이 트는 것을 제외한 어떤 이유로든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면 한밤의 벌레 울음을 상상하십시오. 길에서 벗어나기 전에 주변이 완전히 밝아진다면 4번 수칙으로 이동하십시오. 단, 주변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지기 시작했다면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변이 넓어지며 공터가 나온다면 당신은 여정의 절반 정도를 완료한 것입니다. 공터 또한 길로 취급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높은 확률로 주변의 다른 지성체도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행을 부탁해도 좋습니다. 대부분 흔쾌히 따라 나설 것이나 가끔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면 수락하십시오. 그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당신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무사히 여정을 끝마쳤다면 동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십시오. 귀하의 잠자리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성체는 당신에게 무관심합니다. 낮은 확률로 방직자가 당신을 거슬려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성체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낮은 확률로 길의 호의를 얻습니다. 길의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단, 해가 지는 것을 제외한 어떤 이유로든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면 따스한 햇살을 상상하십시오. 계속 밝아진다면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갈림길과 조우할 수 있습니다. 이하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디로 나아갈지 결정하십시오. 위쪽의 사항일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길은 모두 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경우에 속할 경우 진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미줄 혹은 거미를 연상시키는 무언가. 절대 진입하지 말고 해당 갈림길에서 최대한 멀어지십시오. 다른 길을 선택했음에도 피로와 졸음이 몰려온다면 6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일몰,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실내, 진입 후 5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당신의 트라우마, 알 수 없는 불안감. 다음 경우에 속할 경우 진입을 추천합니다. 어두운 숲길, 진입 후 3번 수칙으로 이동하십시오. 더 강한 햇살, 초저녁의 가로수길. 여정 중 지성체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합리적일 경우 거래에 응하십시오. 단, 계약 사항을 잘 따져보십시오. 사기를 당하셔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성체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하 사항을 참고해 자유롭게 대처하십시오. 되도록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왔으며 고통에 둔감한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투를 피할 수 없다면 무심코 길에서 벗어나거나 과도한 조작을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변의 가로수가 점점 생기를 잃는 것 같다면 가로수가 말라 죽기 전에 지성체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성체와 동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로수가 모두 죽는다면
5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단, 가로수의 거미를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걸려 있다면 6번 조항으로 이동하십시오. 운이 좋다면 버려진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아두십시오. 거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습득하고 싶으시다면 4-4번 조항을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걷다 보면 침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로가 몰려올 것이나 침대에서 휴식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밑에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셔야 합니다. 동행한 지성체가 있다면 해당 지성체가 침대에서 쉬도록 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현실로 귀환하지 못했다면 다음 침대가 보일 때까지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지성체는 당신을 경계합니다. 방직자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성체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길은 당신을 혐오합니다. 길의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문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지성체들이 자유롭게 방문을 여닫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유사시에는 그냥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창문이 없다면 당신이 길에서 벗어날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지성체를 경계하십시오. 대부분 당신에게서 거리를 벌리는 선에 그칠 것이나 일부 지성체는 적극적으로 당신을 치우려 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나타나지 않으며 길 또한 곧은 직선입니다. 갈림길이 보인다면 무시하십시오.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길이 한 방향으로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같은 곳을 돌고 있지는 않나 확인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RC 체크를 최소한 3가지 이상 시도하고 그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절대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이유 없는 호의를 보이는 이형체를 경계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당신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휴식하지 마십시오. 기약 없이 걷기만 하다 보면 피로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3번이나 4번 수칙의 상황이라면 휴식을 권장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앞에 날벌레가 가만히 앉아 있다면 당신이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하게 흥정하지 마십시오. 5-6번 조항에서 설명했듯이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위험하며 지성체 또한 당신을 곱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그것을 자극했다가는 거래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당신의 주거 공간 혹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공간에 도달했다면 절반쯤 온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이곳에서는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행위만큼은 삼가십시오. 더 깊은 꿈으로 들어가면 당신의 귀환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부유감이 느껴지며 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곧 깨어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면 하루 이상 잠에 들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수칙서가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오염되었다 해도 당신이 길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이변을 눈치채고 길에서 나오려 할수록 당신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길에서 멀어질수록 극도의 불안감과 수칙서에 대한 불신이 느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방직자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도 불안감이 사라지셨습니까? 자유롭게 탐험하십시오. 성공적으로 길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전신을 확인해 보라색의 반점이 생긴 부위를 제거하십시오. 꿈을 조작해도 좋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라색의 반점과 뒤엉킨 거미줄을 떼어내셨다면 당신은 이제 무한하고 가변적인 공간에서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찾았다면 2번 조항으로 돌아가십시오.